사장님, 엔진오일 교환이 17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부품값도 오르고 공인비도 오르고요.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32년 정비 경력으로 60세에 내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정직하게만 하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1년 만에 퇴직금 전부를 날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상필 올해 60입니다. 평생을 자동차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마찰음만 들어도 마모 정도를 알 수 있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었죠. 대형 정비소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믿고 중요한 차들을 맡겼고 저는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상필씨 미안하지만 요새 경기가 힘들어져서 우리 회사도 인원 감축을 해야 할 것 같아. 사장님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말이야.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원. 32년을 일한 대가였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아내가 알뜰살뜰 모아둔 적금 7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7천만 원. 집에서 쉬면서 아내 얼굴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57세의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60인데 그냥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카센터 창업 한번 해보려고. 당신 기술 좋은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당신 나이에 창업은 좀. 요즘 나이 60이 어디 늙으냐? 아직 20년은 더 일할 나이라고. 그래도 지금 쉬면 진짜 늙어.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시작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봐야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정직하게만 하면 돼. 바가지 안 씌우고 제대로 고쳐주고.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32년 경력에 뭐가 어렵겠어.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카센터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한 필수 교육 안내,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 최신 차량 진단 교육 이수 필수. 32년 경력인 저에게 다시 교육을 받으라고요? 저는 20대 때부터 손으로 배웠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정비 일이 가능했어요. 32년 동안 손끝으로만 차를 고쳤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그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증 있으세요? 자동차 정비기능사 있습니다. 정식 카센터를 하려면 지자체 정비업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요즘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교육까지 하면 총 한두 달 정도면 준비가 끝납니다. 교육비는 얼마나 되나요?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었습니다. 교육장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교육장에 들어서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같이 60세에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었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차량은 전자제어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ECU 진단기 사용법부터 배우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코드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자리 젊은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필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전압 배터리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32년 동안 엔진과 미션만 만져왔는데 전기차라니.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여보, 교육 힘들어? 응, 요즘 차들은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배우면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 다행히 교육을 모두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비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중고 장비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카센터 처음 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 장비만 해도 꽤 들어갈 텐데. 업체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주 리프트 2대,
신품으로 하시면 5천만 원인데 중고로 하시면 3,500만 원. 요즘 필수인 진단기가 제일 비쌉니다. 최신형으로 1,800만 원. 각종 공구 세트 등등 합치면 1,700만 원. 중고로 최대한 싸게 해드려도 9천만 원은 나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바닥 작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해야죠. 정비소 바닥은 특수 코팅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초기 재고는요? 엔진오일, 각종 필터,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최소 3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장비 9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초기 재고 3천만 원. 여기에 상가 보증금까지 하면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상가 건물 1층, 카센터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죠? 6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입니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 교통량 보세요. 하루에 차량 통행이 몇천 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카센터가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했습니다. 내 기술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장비 9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초기 재고 3천만 원, 교육비 218만 원, 총 2억 218만 원. 제가 가진 돈은 2억 7천만 원, 6,782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정비 경력 4년차 김철수 씨, 1년차 박민수 씨, 월급 250만 원, 인건비만 550만 원, 여기에 월세 28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20만 원, 전기세, 수도세 35만 원, 폐유 처리비 20만 원, 각종 보험료 50만 원, 고정비만 계산해도 1,055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고정비가 1,000만 원이 넘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매달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응. 근데 손님만 오면 충분히 가능해. 당신, 돈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그때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온다. 나는 32년 경력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업자금 대출 상담 왔는데요. 담보는 있으세요? 집이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자는 연 5.8%, 한 달 이자가 24만 원. 부담스러웠지만 만약을 위해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총 자금은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가 보증금 6천만 원 입금, 장비는 신품과 중고를 섞어서 구입,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초기 재고 발주. 돈은 물 흐르듯 빠져나갔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오상필 카센터. 제 이름이 크게 박힌 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60세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7천만 원. 이 돈으로 버티면서 매출을 올리면 돼. 그날 밤 저는 설렘과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만 하면 손님은 온다. 32년 경력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간판을 닦고 바닥을 쓸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직원 김철수와 박민수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 많이 오겠죠? 그럼 우리 열심히 하자고. 오전 10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픈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엔진오일 교환 좀 해주세요. 가격이 얼마죠? 저는 견적을 냈습니다. 오일값 9만원, 필터 2만 5천원, 공인비 3만원에서 총 14만 5천원입니다. 손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14만 5천원이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부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10만 원대도 있던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정품 오일만 사용합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도 좀 비싸네요. 생각해보고 올게요. 첫 손님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격이 문제인가? 오후에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데 봐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차를 리프트에 올리고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손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와요? 앞바퀴 기준으로 패드값 13만원, 공인비 8만원 해서 21만원입니다. 네? 21만원이요? 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제 친구는 지난주에 15만원에 했다는데요? 그건 아마 저급 부품이거나 저급 부품이면 어때요? 똑같은 브레이크 패드잖아요. 손님, 브레이크는 안전과 직결된 부품입니다. 싼 거 쓰시면 됐어요. 다른데 알아볼게요. 두 번째 손님도 돌아갔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철수 씨, 우리 가격 정상가야? 비싼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손님들은 가격을 먼저 비교하거든요. 품질로 승부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하루 상담 손님 8명 중 실제 작업은 이건뿐이었습니다. 매출 38만원. 하루 고정비만 35만원인데 말이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타이어 교체 얼마예요? 타이어 4개에 공인비 포함해서 95만원입니다. 에이, 비싸네. 인터넷 보니까 70만원대도 있던데요. 그건 저가 타이어고요. 저희는 됐어요. 셋째 날, 진단비가 5만원이요? 다른 데는 무료던데요? 저희는 전문 진단기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고작 285만원, 고정비는 245만원이 나갔습니다. 남는 건 40만원,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합성유 14만 5천원, 브레이크 패드 교환 21만원, 타이어 교체 95만원, 정상가였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센터 오픈 예정. 엔진오일 교환 7만 9천원, 브레이크 패드 교환 12만원, 진단 무료. 저는 그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만 9천원? 그 가격으로 어떻게 하지? 오일값만 해도 8만원이 넘는데?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가격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대량 구매하니까 부품값이 쌉니다. 저 가격으로는 남는 게 없을 텐데. 초반엔 손해보고 손님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대. 그래서요? 가격이 우리 절반이야.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픈 2주째,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SUV를 끌고 왔습니다. 사장님, 엔진오일 교환 좀 해주세요. 저는 차량을 확인하고 견적을 냈습니다. 손님, 완전 합성유로 하시면 오일값이 10만원이고요. 필터하고 공인비 포함해서 17만원입니다. 그 순간 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17만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부품값도 오르고 공인비도 올라서. 아니 사장님, 인터넷 보니까 다른 데는 12만원대도 있던데요? 손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2년 동안 차 밑에서 살아온 제가 바가지를 씌운다고요? 손님, 저희는 정직하게 하는 곳입니다. 제가 32년 경력이고요. 정품 오일만 사용합니다. 경력이 뭐가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하지. 하지만 품질이. 에이, 됐어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맞은편 프랜차이즈 가면 8만원대에 하던데. 손님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기름때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반복됐습니다. 타이어 교체 95만원? 비싸네요. 진단비 5만원? 다른 데는 무료던데요. 브레이크 21만원? 맞은편은 12만원이던데. 손님들은 제 기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격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격으로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픈 3주째 드디어 맞은편 프랜차이즈가 오픈했습니다. 현란한 조명, 깔끔한 인테리어, 친절한 상담원, 그리고 눈에 띄는 가격표. 엔진오일 교환 79,000원, 브레이크 패드 12만원, 타이어 4개 세트 68만원, 진단 무료, 세차 서비스. 저는 그 가격표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저 가격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지? 하지만 손님들은 몰려갔습니다. 제 가게는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가격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가격을 낮추면 우리가 손해야. 그래도 손님이 안 오면 더 큰 손해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철수 말이 맞았으니까요. 오픈 한 달, 총 매출 1620만원, 고정비 1055만원, 부품비 485만원, 순이익 80만원, 직원 월급 550만원도 못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470만원을 빼서 월급을 줬습니다. 남은 돈 6,530만원. 다음 달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정직하게 하는데 왜 손님이 안 오는지, 32년 경력인데 왜 믿어주지 않는지, 제대로 된 부품 쓰는데 왜 바가지라고 하는지. 저는 이 가격 전쟁에서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오픈 2달째, 맞은편 프랜차이즈 카센터는 날마다 북적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반면 우리 가게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단골이 될 뻔했던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엔진오일 교환을 상담했던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합니다. 오일 교환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게. 손님은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맞은편에서 하고 왔어요. 거기가 좀 싸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서요.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차를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확인하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손님, 이거 저거 패드로 교체하셨네요? 네. 그게 무슨. 여기 보세요. 패드 재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소음이 나는 겁니다. 손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교체해야 하나요? 네, 제대로 된 패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와요? 21만 원입니다. 에이, 저기서는 12만 원에 했는데. 손님은 결국 그냥 돌아갔습니다.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저런 손님들 요즘 많아요. 맞은편에서 싸게 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근데 우리 가격 듣고는 다시 돌아가요. 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저렇게 싸게 해요? 본사에서 대량 구매하니까 부품값이 싸겠지. 그래도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맞은편 프랜차이즈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리프트 6대가 전부 차 올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공장 라인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오일만 교체하고 한 명은 필터만 교체하고 분업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빠르긴 하겠지. 하지만 꼼꼼하지는 못할 텐데.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달간 470만 원씩 2번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 5,590만 원.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달 1,620만 원에서 둘째 달은 1,350만 원으로 고정비는 똑같이 1,055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도 못 버팁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장사 어때요?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손님이 안 와. 맞은편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럼
우리도 가격을 낮추면 안 돼요? 가격을 낮추면 남는 게 없어. 부품값도 안 나와.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창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3개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59,000원, 브레이크 패드 99,000원, 타이어 4개 59만원. 미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가격으로 어떻게 남는 게 있지?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저건 미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 아니야? 초반에 손해 보더라도 손님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정비로 벌충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인 카센터는 절대 못 따라가요. 우리 믿지면 끝이니까. 그날 오후 40대 여성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에어컨이 안 나와요. 차를 점검했습니다. 냉매가 새고 있었습니다. 손님, 냉매 보충하고 누수 부위 수리해야 합니다. 얼마나 나와요? 냉매값 8만원, 수리비 12만원 해서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요? 맞은편은 얼마라고 할까요? 거기는 아마 15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럼 거기 가볼게요. 또 손님이 떠났습니다. 저는 공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월급도 밀리고. 미안하다. 다음 달부터는 제때 줄게. 사장님, 거짓말 마세요. 매출 보면 알아요. 박민수는 그렇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다 망해가는데. 그만둘까요? 지금 그만두면 투자한 돈은 어떻게? 2억이 넘는데? 그래도 이러다 더 잃으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발.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4개월째 박민수가 떠나고 직원은 김철수 혼자였습니다. 김철수와 저 둘이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60세의 몸으로는 버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리프트 아래 누워서 작업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하자. 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2시간이면 끝날 작업이 4시간 걸렸습니다. 손님들은 불평했습니다. 사장님, 언제 끝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이, 다음엔 맞은편 가야겠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최신형 전기차였습니다. 사장님, 경고등이 떠서요. 진단 좀 해주세요. 저는 진단기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BMS 오류, 고전압 배터리 관리 시스템. 교육때 배웠지만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 이건 전기차 전문 센터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못 고쳐요? 죄송합니다. 장비가. 알겠어요. 손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전기차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게. 그럼 전기차 손님은 계속 놓치는 거네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32년 경력의 정비사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4개월째 매출은 1120만원. 직원 월급 300만원도 못 줬습니다. 이러다가 다 날리겠구나.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 몸도 안 좋잖아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더 하면 뭐예요? 돈만 더 잃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32년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모든 게 끝이니까. 2억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니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설령 그게 파멸로 가는 길이라 해도 5개월이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병원 좀 가봐요.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30대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브레이크 패드 교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를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렌치를 쥐는데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는 작업. 예전 같으면 1시간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손님께 차를 인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다음 날 아침 그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네? 어떤 소리인데요? 끼익 소리 나고 브레이크 밟을 때 떨려요. 차 가지고 오시겠어요? 손님은 화가 나서 차를 끌고 왔습니다. 다시 리프트에 올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32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네요. 뭐라고요? 브레이크를 잘못 조립했다고요? 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여기 완전 엉터리네. 손님은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늙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60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의 감각도 둔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작업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작업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2중,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다 지쳐 불평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하느라. 맞은편은 30분이면 끝나던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최신형 수입차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요. 진단 좀 해주세요. 진단기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에러 코드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교육 때 배운 내용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장님,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초조해했습니다. 사장님, 저 바빠요. 그냥 다른 데 갈게요. 손님은 차를 빼고 나갔습니다.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는 눈빛, 기름때가 손톱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 매출은 890만원, 순손실 95만원, 적자였습니다. 김철수 월급 300만원을 주고 나니 통장 잔액은 4,135만원, 절반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둬요. 당신 몸 망가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조금만 더. 언제까지 조금만 더해요? 돈 다 날릴 때까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허리 통증으로 깼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아파. 병원 가요. 지금 당장.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을 해야 하는데요. 무슨 일 하세요? 자동차 정비소요. 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최소 2주는 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수입이 끊깁니다. 저는 진통제를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리프트 아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작업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1명, 2명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음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봐야 철수 씨까지 가면 나 혼자 어떡해.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사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도 사장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 더 망가지기 전에. 김철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잔액 3,455만 원. 6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졌습니다. 가격으로도 속도로도 시스템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로 60세의 몸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통장도 모두 바닥이었습니다. 7개월째.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철수 씨, 미안해. 아니에요. 사장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시대가 그런 거죠. 마지막 월급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155만 원.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60세 혼자서 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을 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혼자 하면 인건비 550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래, 혼자서라도 버텨보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담도 혼자, 정비도 혼자, 청소도 혼자.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작업 중간에 끊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직원 없어요? 그럼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2대의 차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엔진오일 교환이요? 저는 타이어 교체요? 죄송합니다. 혼자라서 한 대씩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맞은편 가야겠네. 두 손님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빈 가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새카맣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매출은 급락했습니다. 통장 잔액 2,975만 원.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월 24만 원씩 7개월이면 168만 원. 월세 280만 원도 7개월이면 1,960만 원.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식당 일을 늘렸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여보, 내가 좀 더 벌어올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우리 함께 버텨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8개월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비가 고장 났습니다. 리프트 하나가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아니, 왜 이러지? 수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유압 펌프가 고장 났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예요? 부품값하고 공인비 합쳐서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좀 싸게 안 될까요? 이미 최대한 깎아드린 가격이에요. 수리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리프트 못 쓰시는데요? 리프트 없이는 정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3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통장 잔액 2,415만 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잃겠구나. 8개월 만에 2,415만 원만 남았습니다. 곧 바닥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폐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버티면 남은 돈마저 다 날려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럼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니까. 32년 일해서 모은 돈. 60세의 마지막 도전. 제 인생의 전부가 사라지는 거니까.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덟째 달 매출 450만 원. 적자 250만 원. 장비 수리비 380만 원. 통장 잔액 1785만 원.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맞은편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새 이벤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연말 특가 마이너스 모든 정비 30% 할인.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이길 수 없어. 절대 이길 수 없어. 가격으로도 시스템으로도 체력으로도. 저는 완전히 졌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아홉째 달 6월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습니다. 여보,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폭우 온다던데 괜찮겠어요? 괜찮을 거야. 여기 배수 잘 되는 곳이야. 하지만 그날 오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빗줄기가 장막처럼 내렸습니다. 사장님, 물이 차오르는데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밖을 보니 물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순식간이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빨리 차량들 빼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리프트 아래쪽이 물에 잠겼습니다. 전기 패널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위험해요. 피하세요. 정전이 됐습니다. 가게 안이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저는 무릎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장비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것들을 살려야 해. 하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멍하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비가 그쳤습니다. 물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흙과 쓰레기로 뒤범벅이었습니다. 리프트는 물에 잠겨 고장났습니다. 진단기도 컴프레서도 공구들도 모두 물에 젖었습니다. 이럴 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건 거의 전부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나올까요? 업체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30만 원입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1785만 원. 수리하면 755만 원만 남습니다. 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견적서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가게가 침수됐어. 뭐라고요? 장비들이 전부 고장났어. 수리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와.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처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32년 일해서 모은 돈,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렸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60 넘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수리비 1030만 원 내면 755만 원 남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월세 280만 원, 대출 이자 24만 원, 공과금 50만 원, 고정비만 354만 원. 2달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리해봤자 결국 같은 결말이야.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여보, 폐업하겠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더 이상은 무리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이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비 매각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침수된 장비는 값을 못 쳐드려요. 그럼 얼마나 쳐주실 수 있어요? 전부 합쳐서 500만 원. 9천만 원 주고 산 장비를 500만 원에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고 부품도 처분했습니다. 3천만 원어치 재고는 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철거비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잃은 돈 2억 3,115만 원. 퇴직금 2억 원, 적금 7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출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은 돈은 3,885만 원뿐이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는 날 구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폐업 사유가 뭔가요? 경영 악화입니다. 아, 요즘 개인 카센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8개월간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폐업 후 한 달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요. 배 안 고파. 이러다 쓰러져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나인가? 60세가 아니라 70세처럼 보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885만 원. 매달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24만 원. 생활비 150만 원. 한 달에 174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1년이면 2,088만 원. 2년이면 바닥입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 좀 찾아봐요. 내가 뭘 하겠어. 뭐라도 해야죠. 이러다 다 까먹어요. 60 넘은 늙은이를 누가 써줘. 그래도 찾아는 봐야죠.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는 갈 수 없었습니다. 사장 노릇하다가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에 등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습니다. 150만 원. 통장 잔액 3,735만 원. 첫 배달날 61세의 배달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1번 손님 주문 들어왔습니다. 치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 네. 여기 3층이에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로 숨이 차지 않았는데 치킨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비 4,5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20건을 배달했습니다. 벌어들인 돈 9만 원.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욱신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2시였습니다. 여보, 힘들었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100만 원 쓰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느 날 배달 중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야, 신호 안 봐? 승용차 운전자가 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배달 헬멧으로 눌린 머리, 주름진 얼굴, 초라한 모습. 이제 내 인생의 끝인가? 어느 날 배달 중에 옛날 단골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아니세요? 아, 네. 카센터 어떻게 됐어요? 폐업했습니다. 손님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달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더 악화됐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이러시다 정말 수술해야 해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30만 원. 통장 잔액은 계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기름값,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느 날 20대 손님에게 혼났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어요?
30분 넘게 걸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에이,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배달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대 청년에게 혼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32년 일했어. 정직하게 살았어. 근데 이게 뭐야? 아내도 울었습니다.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61세와 58세.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부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배달하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토바이 위에서 떨면서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춥죠? 고생하시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61세의 몸으로 겨울 배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랜차이즈 카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 정비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곳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카센터는 기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대량 구매로 부품값을 낮췄습니다. 시스템. 그들은 분업화로 빠른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마케팅. 프랜차이즈는 온라인 광고, SNS, 이벤트를 했습니다. 고객 신뢰. 대형 브랜드는 이름만으로 신뢰를 줬습니다. 저는 32년 경력이 있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령. 61세의 체력으로는 하루 8시간도 버거웠습니다. 기술 변화.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고정비. 월 1,055만 원의 고정비는 살인적이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계절 변동. 여름 장마, 겨울 한파 때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창업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32년 경력이면 충분하다. 정직하게만 하면 손님은 온다. 나는 다르다. 그 착각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창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최소한 충분히 조사했을 겁니다.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수익 구조 파악, 내 체력과 나이를 냉정하게 평가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는지 판단했을 겁니다. 최소 1년치 운영비를 확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배달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도 60 넘으셨는데 배달하시거든요. 걱정돼요. 아버님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돈 더 벌려고 야간 알바도 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배달 1년째. 대출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5천만 원을 갚으려면 8년 넘게 걸립니다. 그때 제 나이는 69세, 69세까지 배달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잔액은 4,200만 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내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카센터 창업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격, 경쟁력, 시스템, 마케팅, 체력, 자금력 모든 게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격, 속도, 신뢰를 이겨야 합니다. 개인 카센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정비가 살인적입니다. 월 1,000만 원 넘는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적금 7천만 원. 이제 남은 것은 61세 배달기사의 삶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 달릴 겁니다. 오늘도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겁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하지만 달려야 합니다.
61세 배달기사.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창업은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노후 자금을 걸지 마세요.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32년 정비사 60세에 카센터를 열었다가 1년 만에 모든 걸 잃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